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8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제가 이제 찍을 때는 요 상태였고, 미국 증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제 밤에 이제 보면서,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뭐, 다우존스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뭐 이제 양호한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회복하기 힘든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주가 참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증시는 그냥 뭐 후발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미국 증시랑 뭐 2등인 중국 증시에 따라서 명운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증시를 좀 떼어놓고 우리 증시만을 어떤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구간까지는 온 것 같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어드렸던 게 코스피는 2,900 한 50포인트 정도 되죠. 이때 당시에 지지가 한번 형성이 되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한 이틀 혹시 오더라도 이렇게 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은 항상 얘도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폭을 보였던 뭐 이런 조정폭 구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같은 조정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정 코스피도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자리에 왔고, 지지 구간에 왔고, 코스닥도 기가 막히게 딱 요 자리. 제가 이제 리딩방에서도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뚫는다면, 지지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마지노선은 950포인트일 겁니다. 950을 깨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멘트를 좀 드렸고요. 정확히 950포인트 찍고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후장에 다시 밀렸습니다. 근데 워낙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좀 힘들죠. 그리고 지금 혹시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때 나왔던 반등폭, 하락폭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미증시만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으나, 8월에 보여줬던 이런 멋있는 조정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고점까지 뽑아줬던 이런 급반등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때랑 지금이랑은 한 달 차이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죠. 일단은 뭐 방송에서도 제가 헝다 리스크 문제를 다뤄드릴 때 리먼이랑 비교를 할 수 없는 문제다. 뭐 헝다가 뭐 파생 상품을 막 뭐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막 뭐 파생 상품이 연결돼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중국 내 문제에서 한정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이랑 비교하기는 힘들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그냥 지나간 문제일 것이냐? 그러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는 뭐 지금 뭐 최근에 전력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뭐 미국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아시아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헝다리스크가 혹시 증시를 짓누른다면은 뭐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예전에 리먼 같은 뭐 트리거가 되는 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래도 헝다 리스크가 좀 지나가는 듯 싶었으나,
중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이 이제 전력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고, 이게 지금 이제 인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진짜 2018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좀 제접안내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세 개 다,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문제는 조금 이제 제껴두고라도,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뭐 인플레이션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뭔가 좀 시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시장의 추세를 뭐 결정짓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 리스크는 다 셋 다 지금 중국에 달려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일단은 미 선물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최근에는 뭐 선물이랑 미국 본장 들어가면 전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뭐 시초가 정도 그냥 형성하고 마는 거지 크게 상관이 없어서 뭐 미 선물에 너무 기대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미 증시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면 우리 증시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옵션 만기일이 맞죠? 목요일. 이때 기점으로 좀 바닥이 확인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폭락이 나오지 않고 않더라도 이런 어떤 급등이 나오긴 힘들다고 본다면, 아마 요 정도 박스권 내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박스권은 흐름으로 갈 건데, 이러다가 뭐 이제 10월 지나서 아마 뭐 이렇게 11월 들어서면서 좀 악재들이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런지, 여기서 이렇게 깨질런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뭐 당연히 상승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뭔가 좀 이 마인드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또 무너질 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내가 뭔가 좀 미리 견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경계심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급락이 나오면 어,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혹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최대한 좀 뭐 현금 확보를 해놓고 방향성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저도 사실은 조금 계속해서 밤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조금, 어제 방송은 준비가 살짝 부족해가지고, 제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준비가 좀 살짝 부족한 상태에서 찍고 나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머크 관련주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HK 이노엔이랑 녹십자 랩셀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댓글로는 일단은 달아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어제 뭐 최근에 있던 애들이 뭐 한국 BNC, 뭐 그다음에 뭐 골드퍼시피, 한국 콜 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 파마,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리 봐도 갈 자리도 아니고 갈 것 같지도 않은 거죠. 뭐 신풍제약은 올라도 제가 매매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얘만 또 이제 구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중에선 또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관심권에 일단 오늘 아예 제가 두지를 않았고, 뭐 HK 이노엔이랑 녹십자 랩셀을 보고 있었는데, 뜬금포로, 그러니까 HK 이노엔도 뭐 시가도 많이 뜨고 했지만 뜬금포로 AB 프로바이오가 상한가를 좀 땡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재료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머크 부회장 출신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뭐 임상은 뭐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정치 테마주로 따지면은 인맥주 같은 거가 되는 느낌이죠. 얘는 어찌됐건 자리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얘는 일단 저는 패스를 했고, HK 이노엔을 오늘 저도 이제 하루 종일 매매를 했는데 얘는 웬만해서 상한가를 간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도 신나게 오늘 매매를 했고요. 왜냐면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 재료는요, 예전에 그러니까 백신에서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그 기대감을 오를 때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장도 너무 좋았고 바이오 섹터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거래 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그러던 장이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제 백신 사용 승인 기대감을 받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재료도 장만 좋았다면 화이자에 준할 만큼 상당히 센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머크와 이제 뭐 유통 계약을 좀 맺고 있는 HK 이노엔이 매매하기에는 뭐 좀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뭐 이 장초에는 매매를 좀 많이 못했어요. 다른 종목 뭐 저도 한농화성이랑 이런 종목들 매매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매매를 했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여가지고요. 그렇게 큰 수익은 좀 내지는 못했습니다. 짤짤이식으로 좀 먹었고, 그러다가 상한가 갈 거 뭐 알았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얘는 웬만하면 간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사서 일단 이제 상따를 오랜만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HK 이노엔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신규 상장주 한번 이제 그 신규 상장주가 상장 당시에 만들어놨던 고가를 형성하고 계속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다가 이 상장 당시에 만들어놨던 시가나 매물대 그리고 고가를 넘어서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재료가 붙어주면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 웬만하면 여기 상장 당시 만들어놨던 고가꼴을 뚫고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들 매매하는 거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HK 이노에는 좀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요 매물대 일단은 7만 원을 넘는 게 우선 과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가 여기를 좀 넘어주려면은 지금 뭐 한 15%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여기 고가권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이제 기대하려면은 여기서 롤링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만 원을 내일 이제 뭐 갭 띄우고 7만원 넘겨놓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되면 그레이트 하겠죠.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 놓고 뭐 이제 여기서 좀 롤링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일단은 저는 머릿속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아마 최선호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뒤늦게 뭐 머크랑 연관 있는 뭐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애들 이렇게, 오늘은 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좀 확산이 테마가 안 됐던 것 같고,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좋은 테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재료라고. 뭐 생각난 김에 오늘 뭐 이제 신규 상장주 요거를 말씀을, 얘가 예를 들어서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모센스를 보면은 이런 거 하면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모센스가 상장 당시에 어떤 이제 고가를 만들어냈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두 번이나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거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 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는 재료가 붙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 아모센스는 여기서 먹을거리를 많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끼도 너무나 좋을 겁니다. 이렇게 멘트를 한번 드렸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얘도 저도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진짜 끼 좋고요. 그냥 뭐 사서 가지고 있으면 반등 나오고 뭐 그랬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도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요 정도 매수가를 요 정도 오면은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와버린 바람에 일단은 좀 놓쳤네요. 근데 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종배 많이들 하시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를 처음으로 종가상 안착하면서 마감해주는 이런 모습들 종배 많이들 하시는데 뭐 이제 좀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마감이 되면 시간에도 뜨고 내일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개인들이 좀 달라붙으면서 어찌됐건 차트가 좋으니까 동시효과가 떴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간에서 반납하고 내일도 오전에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이렇게 좀 눌리면 한번 접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제 디스플레이 택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 애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다 나왔고 그래서 분위기도 살아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디스플레이 택도 이제 말 나온 김에 연결 지어서 같은 테마니까요. 보시면 1차 파동이 나왔고요.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차로 가느냐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이 의미 있는 2차 파동의 고점이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얘는 나 3차 파동의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항상 이 파동은 3차가 가장 셉니다. 3차 파동이. 그러면서 이제 대시세가 마무리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택이랑 아모센스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혜를 얻은 애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뭐,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악재인 것 같은 것도 호재로 받아들여서 막 올려버리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인 것 같은 것도 악재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매물이 나와버리죠. 오늘 뭐 바이오주 얘기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한국 BNC는 제가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다뤄드린 적이 없다가 처음 방송에서 언급드린 게 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많이 올랐고 이제 슬슬 욕심을 좀 너무 부리지 말고 정리를 좀 해나가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언급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같이 드렸던 멘트가 저는 저희 리딩방도 저희 고객님들도 저 개인 매매도 한 6월, 7월부터는 바이오 종목을 포트에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단타는 쳤습니다. 단타는 당연히 치죠. 단타나 뭐 단타 뭐 이제 단기 스윙 정도는 하는데 뭐 어떤 기대감을 보고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포트에 담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한 6월, 7월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방이나 고객님들도 바이오 종목 단 한 종목도 이제 뭐 일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단타로 들어가는 거 빼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정말 화랑이었던 작년 뭐 여름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섹터 참 좋았고요. 그 중심에는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장도 좋고 테마 재료가 신선할 때는 예를 들어 화이자가 뭐 어찌됐건 제일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머크랑. 좋게 보면 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애들도 뭐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호재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화이자, 뭐 모더나 유수의 해외 기업들이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내 버리면 국내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다 호재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이 바이오 어떤 뭔가 백신이든 치료제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 마지노선이 뭐 제일 최근에 뭐 셀리드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 이제 파동 나왔을 때 그때가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그때를 끝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항상 우리가 테마를 매매할 때는 핫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막 못 사서 안달이 날 때, 너무 기대감이 막 뜨거울 때, 그럴 때 매매를 하고 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재료 테마에 대해 갖는 열기나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호재도 악재로 둔갑해 버리기도 하고요. 조그만 정말 별거 아닌 악재가 나와도 대량 매물로 출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부터는 특히나 매매를 좀 자제를 하고 어 똑같은 말인데요. 특히나 바이오 종목은 가장 나쁜 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가장 나쁜 이제 어떤 습관이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다른 섹터와 다르게 바이오 섹터는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게 성공을 한다는 게 그게 뭐 예전에 뭐 면역 항암제가 됐건 신약이 됐건 지금 백신이건 특히 국내 기업은 더 그렇죠. 치료제가 됐건 어, 성공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반대로 결과치가 좋더라도 기대감으로 충분히 많이 시세를 내고 왔을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저는 항상 기대감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고 진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게 정말 잘 지켜줘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한국 BNC나 뭐 바이오니아나 뭐 국전약품이나 이런 애들 국전약품 맞았나? 아무튼 좀 많이 시세를 내고 있던 애들 위주로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물론 뭐 이제 머크 때문에 매물 출회가 된 것도 맞지만 장이 안 좋았고 워낙 시세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은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애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뭐 다른 건데 뭐 제가 누르다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HLB는 일단 논외입니다. 얘는 논외예요. 뭐 한국 BNC나 뭐 어찌됐건 경구용 치료제나 뭐 임상 진행 중으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애들 다 정말 급락이 나왔고 또 끼가 좋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만큼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뭐 지금 일단 시간에서 한 7% 올랐고 근데 장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반등 나올 때 좀 손실 최소화 혹은 탈출에 좀 안전을 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시 쌍봉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였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뭐 항공주들이랑 이런 애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공주를 지금 추천드리기는 저는 솔직히 좀 늦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이런 애들은 뭐 물론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완전히 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리오프닝이 돼버리면 오히려 시세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좀 끼 있는 애들, 이때 당시 막 상한가도 좀 나왔고, 때문에 제가 노랑풍선 일단 조금 보고 있다. 그 여행주 중에서는 노랑풍선 말씀드렸고, 이런 애들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고, 사가지고 조금 오래, 좀 스윙으로 들고 볼만한 애들, 제가 어저께 이제 강원랜드랑, 왜냐면 얘네들은 코로나 폭락 전의 가격대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음, 강원랜드 추천드렸는데 오늘 장 이렇게 빠졌는데 어찌됐건 3.5% 올랐고 파라다이스도 추천드렸죠. 강했고. 근데 저도 이제 대본을 가지고 방송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호텔 신라를 왜 추천을 안 드렸지? 이거 선까지 그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리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들이 사실 무서운 자리인데 오히려 이런 자리들은 쌍바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호텔 신라도 한 4% 반등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얘는 막 이렇게 너무 섣불리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지금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깊고 이거를 이제 좀 이겨내는 이런 식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내고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이런 구간에서 9만원 돌파할 때 접근해 보는 게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어제 언급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 뭐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좋은 게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훈풍이 불어온 것도 맞지만 어찌됐건 얘네들 또한 리오프닝 이제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엔터주들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YG 엔터나 뭐 SM 이쪽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그 넷플릭스 10월 15일인가요?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배우 한소희 주연의 마이네임이라는 게 있고, 수혜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얘도 좋습니다.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 3,500원 가격대를 넘기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항상 좋은 점은 제가 매매할 때 제일 좋아라 하는 재료가 뭐냐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테마들 있죠. 이런 애들 참 좋아요. 이제 개봉이 10월 15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어찌됐건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뭐 시세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매매는 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개봉을 해가지고 성공할지 말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하고 결과치는 보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이 이제 11월 달에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 작품이 지옥이라는 게 있고요. 배우 유아인 씨가 이제 나오는 거고, 관련주로는 J 콘텐트리, 뭐 NEW, 그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뭐 오징어 게임만큼 뭐 상한가를 가고 막 대시세가 나오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일단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테마 재료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이네임이 10월 15일 날 개봉이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1월 개봉하는 지옥이 관련주가 J 콘텐트리, NEW,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문화 콘텐츠 최근 수급이 좋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게임 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어마어마하네요. 위메이드 미르포가 글로벌 은행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료가 되고 있고요. 야, 근데 이제는 좀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1파, 2파 이렇게 되면 이제 3파 좀 더 3파가 뽑아주고 죽을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제 1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뚫어주는 시세가 나왔다가 시세가 좀 마무리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뭐 마무리가 될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고가권이라서 3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원 됐잖아요. 조금 이제는 뭐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매매를 좀 자제하시거나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너무 높게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뭐 좀 찾아볼 만한 게 이제 오늘 게임빌 같은 경우는 게임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어 코인원 2대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재료 때문에 올라가지고요. 얘는 조금 애매하다. 재료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게임비는 일단은 제외하고요. 한번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게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언제 추천드렸더라? 요때쯤?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이때쯤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뽑고 얘 진짜 공매도 무지하게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애들 특징이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르는데 밀 때는 또 반등 없이 밀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무지하게 쳐버리니까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뽑고 죽여놓고 여기서 8만원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8만원 절대 안 깨고 여기서 이제 롤링이 이어지는 모습 이러다가 깨면 나가리인데 안 깨요. 안 깨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상하죠. 거기다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줄줄이 이제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상황인데 뭐 이제 좀 말이 많아요. 정식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말은 일단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10월 중에 테스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규 게임 판호를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을 판호를 받아놨기 때문에 정식 런칭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줄줄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내년 뭐 붉은 사막 그리고 이때 당시 오를 때 히트 쳤었던 게 이제 도깨비 있죠. 그래서 얘는 나올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해서 볼만하다. 거기다가 이제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들이 연일 좀 연신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엄청 치는데요. 그거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받아서 올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8만 7천원 가격대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 최소한 전고점 혹은 그 이상도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 갭 띄우고 음봉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갭도 못 띄우고 그냥 바로 음봉으로 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 재료는 당분간은 소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뭔가 모멘텀이 생기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면 그때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뭐 일성건설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카스는 뭐 이렇게 되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는
언급 드렸죠. 이때 요 정도까지는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보긴 힘든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이거는 죽었다고 보시는 게 맞다. 거기다가 이제 인맥주잖아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면은 인맥주들은 거의 이제 뭐 별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정책주로 완전히 쏠리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을 했어야 될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10월 8일 날 경선 2차 컷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좀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뭔가 좀 치열하게 뭐 이런 공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의 지금 정해졌잖아요. 윤석열, 뭐 홍준표, 유승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돼서 이제 4명으로 추리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기대감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정치 테마주의 재료로 쓰이기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갑자기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악재가 생겨가지고 반사이익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다른 테마가 오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당분간 정치 테마주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바이오주를 좀 너무 오래 다뤄드려가지고 벌써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